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된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아내를 얻었는지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은 아내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제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점점 가까워져서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귈 때는 나이가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너무 어린애랑 사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시선도 좀 불편했었죠. 그런데 사귀다 보니까 아내의 발랄한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운영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내가 발랄함으로 풀어주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내 덕분에 생전 가지 않았던 놀이동산도 가고 헬스장에서만 지냈던 과거와는 달리 야외에 나가서 다양한 운동도 하면서 데이트를 즐겼죠. 저는 아내가 너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흔쾌히 허락했죠. 그래서 아내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님이 혼자 키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아내가 태어나기 전에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줄곧 어머님이 온전히 아내를 키워온 것이죠. 어머님은 20대 초반에 아내를 출산하여 이제 4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13살이 많으시고 저와 아내는 10살 차이인 거죠. 거기에다가 장모님은 매우 동안이셨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나이에 비해 정말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예쁘지만 장모님도 아내 못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자매로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장모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특히 운동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에게 운동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운영하는 헬스장에도 오셔서 함께 운동하면서 결혼 전에 좀 더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그 후 아내와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죠. 동네에 아주 큰 대형 헬스장이 생긴 겁니다. 시설도 우리보다 훨씬 좋았고 넓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했죠. 점점 회원들이 빠져나갈 것이 신경 쓰였던 저는 무리하게 기구들을 최신식으로 교체하고 외부 업체를 써서 홈페이지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무리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리게 되었고 저희 헬스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살던 집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여기저기 늘어나 있는 빚과 계속 청구되는 이자가 너무 압박이 컸습니다. 아내도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었지만 아내가 벌은 돈은 족족이 계속 빠져나가고 저희는 마이너스로 살고 있었습니다. 막막한 그때 손을 내밀어준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저와 아내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사는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자.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 좀 있으면서 뭐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떠냐고. 너무 고마운 제안이었죠. 계속 쓸데없이 이자를 내느니 빨리 빚을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모님 혼자 사시기에는 큰 집이었고 아내가 저와 결혼하여 분가한 후 굉장히 외로워하셨거든요. 물론 장모님께서 지내면 불편하겠지만 지금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는 장모님께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제가 불편할까봐 그런 거였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처가살이었고 저도 장모님과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처가에 들어가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본가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제 본가는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논밖에 없었고 아내도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할 뿐 아니라 저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우리는 결국 처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게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산 지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처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주말에 출근하기 때문에 주중에 하루 쉬는 날이 있었죠. 그래서 쉬는 날 아침 아내는 출근하고 저는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조깅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를 반겨주던 장모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상한 느낌에 부엌으로 가보니
그곳에 장모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께 달려갔죠.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고 저녁을 하려고 의자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하시는데 허리가 좀 삐끗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제가 계속 원하니 장모님도 못 이기는 척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을 부축하여 장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한 달간 살았지만 장모님 방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매우 좋은 향기가 온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죠. 장모님이 그리 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장모님은 이제 40대 중반이었고 저와는 나이 차이도 다른 장모님과의 차이처럼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피부도 동안이고 몸매도 나이에 비해 좋았습니다. 저는 엎드려 있는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장모님은 마사지를 받으니 꽤 좋은지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었고 저는 허리뿐 아니라 평소에 불편한 곳 구석구석 마사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사지만 한 것이 아니라 마사지를 받으면서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장모님과 제가 편해졌는지 농담도 하고 친구들 뒷담도 하면서 크게 웃기도 했죠. 저도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마사지를 해드렸죠. 남는 시간에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제 아내와 비슷해서 장난기도 많고 농담도 많이 하시고 흥도 있는 발랄한 성격이었죠. 하루 마사지를 받으면서 장모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장모님은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교에 갈 처지는 아니어서 대학 내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 열심히 연기를 배우면서 일도 하면서 지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나이가 좀 있는 기획자를 만나게 돼서 어린 나이에 제 아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결혼하기로 했는데 다른 여배우와 바람피는 잠자리를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취소하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를 출산하고 정말 악착같이 키우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다행히 그때 시작한 옷가게가 좀 잘 되어서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장모님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증에 장모님한테 물었죠. 그런데 장모님은 남자친구 안 사귀세요? 장모님 정도면 진짜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왜 없었겠어. 얼마 전에도 가게에 어떤 할배가 오더니 나한테 꽃을 주면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는데 그 할배의 배가 불뚝 나온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거절했지. 이게 다 자네 때문이야. 하시길래 저는 제가 왜요? 하니 매일같이 자네같이 잘생기고 근육질의 남자만 보다가 밖에 있는 시원치 않은 남자들 보면 눈이 차겠어? 자네가 내 눈을 너무 높여놨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내 딸이 부러웠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잘생기고 몸매 좋고 생각까지 좋은 남편은 쉽게 생기는 게 아니야. 제가 힘 좋은지 장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40년 넘게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 딱 보면 촉이 오지. 하시니 저는 그렇구나 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좀 수위가 있는 농담이었지만 가족끼리 그리고 다 큰 어른들끼리 거리낄 것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장모님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경 좀 써줘. 3일 전인가 그때 깜짝 놀랐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3일 전에 저는 간만에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 방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랑을 나눈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건데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깔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인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괜찮아. 그냥 나도 혼자 된 지 오래돼서 그런가. 그런 거 들리면 좀 부러워서 그렇지. 자네가 부끄러워해. 그냥 딸이 부럽네. 장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옷가게는 제가 일하는 헬스장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장모님 가게에 들러서 인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출근하는데 장모님 가게 옆을 지나치다가 인사나 하고 갈까 하고 가게에 갔는데 장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걸음을 돌려서 헬스장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죠. 장모님은 커피를 사러 잠깐 나갔다 왔다면서 가게로 들어오라고 했죠.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장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저에게 잠깐만 있어 보라고 하시면서 창고에서 옷을 한번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번 입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얇은 하얀색 실크 셔츠였는데 좀 비쳤죠. 제가 그 옷을 입고 나가자 장모님은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옷이 주인을 제대로 만났네. 셔츠를 자네가 입으니까 더 섹시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제 가슴 쪽을 터치하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셔츠도 꺼내시는데 한번 입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또 장모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죠. 이번에는 제가 그 옷을 입고 나오자 제 팔뚝을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건 이렇게 팔뚝이 강조되는 거지. 근육 있는 사람들이 입어야 돼. 어머, 팔뚝 울퉁불퉁한 것 좀 봐봐. 우리 사위 운동 진짜 열심히 하나 보네. 그러면서 쉬지 않고 제 팔뚝을 만지시는데 좀 민망해서 다시 피팅룸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건지 문득 장모님이 제 몸을 많이 터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마사지를 해드리고 나서부터 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늘었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상대가 장모님이잖아요. 솔직히 절 어떤 대상으로 삼고 스킨십을 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것을 좀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TV에서 부부 생활에 대한 토크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게스트로 나온 사람이 남편이 수시로 무리한 요구를 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장모님이 불쑥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밤마다 자네 힘들게 하지 않나? 저는 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가 뭘 힘들게 해? 장모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너도 내 딸인데 나랑 닮았을 거 아니야. 나는 네 나이 때 하루도 그걸 안 하면 안 됐었거든. 그래서 너도 그런가 물어보는 거지. 아내는 장모님에게 그만 좀 하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고 저는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이 많은데 저 같은 스타일이 밤에 힘이 좋다는 둥, 허벅지 두꺼운 놈이 제일 좋은 남편이라는 둥, 야하고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저와 단둘이만 있을 때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제 아내와 있을 때도 서슴없이 이야기하시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장모님 쪽으로 가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어느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을 따라 그 오피스텔로 들어갔지만 이미 장모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아내랑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장모님이 11시가 다 돼서 들어오신 겁니다. 제 아내가 장모님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묻자 장모님은 일이 늦게 끝났다고 하셨죠.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어느 오피스텔로 들어가시는 것을 봤는데 장모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수상한 냄새가 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늦는 날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아내는 별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유독 장모님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하루는 퇴근하는 길에 장모님 가게에 둘러봤죠. 그런데 가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장모님은 전화를 받았죠. 제가 장모님에게 어디 계신지 여쭤보니 잠깐 친구 만나러 카페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페면 음악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소리도 들릴 법도 한데 너무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모님이 들어가셨던 오피스텔 건물로 갔죠. 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 10시가 넘어서야 장모님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장모님의 뒤를 밟았죠. 장모님은 가게로 돌아가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을 기다렸죠. 장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요새 바쁘신 거 아니에요? 매일 너무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게라는 게 좀 재밌어서. 그래요, 재미있으시면 잘 됐네요. 응, 나 먼저 들어가 볼게. 자네도 쉬게나.
그러면서 장모님은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해오던 가게 일이 갑자기 재밌으시다니 그것도 이상했지만 오늘은 가게에 계시지 않고 오피스텔에만 계셨던 것 같은데 그건 말씀을 안 하시더니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에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료 중에 한 명이 술을 먹고 퇴폐 영업을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오피스텔로 가서 그곳에서 여자와 1시간 동안 있다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말한 오피스텔이 바로 장모님이 들락거리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료에게 물어봤죠. 그럼 거기는 여자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나이대로 맞춰준다고 하던데 전 설마 장모님이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잘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고민을 올려놓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 전 여자친구를 성매매업소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는 일반인보다 성욕도 높고 관계에 대한 도덕적 의식이 없는 정신적 질환을 앓는다고 했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일인데 저는 갑자기 장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에도 스스로 자신이 성욕이 왕성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런 종류의 농담도 저에게 자주 했었고 거기에다가 제 몸을 은근슬쩍 터치도 많이 했었죠. 저는 말이 되지 않지만 장모님이 그런 곳에서 성욕을 풀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헬스장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헬스장에서 조퇴를 하고 전 장모님의 가게에 갔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아직 가게에 계셨죠. 저는 가게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장모님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시쯤 장모님이 나오셨고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쫓아갔죠. 장모님은 그 오피스텔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장모님 몰래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셨죠. 엘리베이터는 4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혼심의 힘을 다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4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반대편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곳 복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기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이 가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자네 왜 말을 안 하는가? 전화가 끊겼고 장모님이 저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전화가 잘못 걸린 척하기 위해 전화를 받지 않았죠. 장모님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방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에 귀를 대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여자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바로 장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의 신음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저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윽고 어떤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거세게 그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남자는 쓰러졌고 안에 들어가자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장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장모님을 봤는데 장모님은 정갈하게 옷을 다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헤드셋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분위기가 무슨 테이프의 영화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장모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온 거냐고. 그리고 오자마자 감독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더니 제가 밀친 남자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일단 저도 죄송하다고 하며 그 남자분을 같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장모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리고 오자마자 이게 무슨 행패야? 저는 변명하듯 장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여기 들어오는 거 보고 따라 들어왔는데 밖에서 장모님이 이상한 소리를 내시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들리는데 어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화가 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고는 장모님이 크게 웃으시면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원래 배우의 꿈이 있으셨는데 외국 영화에 더빙을 하는 회사에서 성우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오디션을 봐서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국의 19금 영화를 한국으로 더빙하는 것이어서 저희에게 말하기가 좀 애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 저희 몰래 시작하게 되었고 나름 재미있어서 계속 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더빙하는 부분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당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걸 듣고 오해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걱정하던 일이 아니어서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행패를 부린 것 같아서 좀 민망했습니다. 아래 내려가 커피를 사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돌리면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였고 그분들도 유쾌하게 넘어가 주셔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장모님은 남은 녹음을 하게 되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의심했던 죄송함을 담아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장모님에게 광고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년 모델을 선발하는 광고였죠. 장모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당장 내일부터 참가하기 위해서 몸매 관리를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꿈이 있으신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